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최고 기관지 출신 기자가 한국에서 취재 중 갑자기 모든 기록을 삭제하려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행정국가? 웃기지 마세요. 라는 비웃음으로 시작된 그의 취재가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세종시에서 첫 번째 굴욕을 맛본 후 서울역에서는 카메라맨에게 이거 중국에 보도할 수 있겠어요? 라고 속삭였다는데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그 시스템들이 어떻게 중국 기자의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렸는지 그가 마지막에 비행기에서 적은 비밀 메모장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러쯔화 베이징 공산당 기관지 출신 기자입니다. 이번 취재의 목적은 단 하나, 한국의 과대포장된 행정 시스템의 실체를 파헤치는 것이죠.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부터 취재는 시작됐습니다. 기내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어요. 현재 모바일 앱에서 수화물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신반의하며 휴대폰을 켰습니다. 출국 전 다운받아둔 항공사 앱에 접속하니 정말로 제 수화물 정보가 나타났어요. QR코드와 함께 현재 처리 단계가 표시됐죠. 수화물 이동 중 -3번 벨트 예정. 이런 게 가능하다고?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수화물을 찾기 위해 항상 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이 일상인데 말이죠. 입국장으로 향했습니다. 외국인 입국 심사줄은 예상대로 길었어요. 하지만 그 옆에는 자동 입국 심사 부스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대부분 그쪽으로 향했고 외국인 등록증을 가진 일부 외국인도 그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었어요. 줄에서 기다리며 옆에 있던 한국인에게 물었습니다. 저기는 무엇입니까? 자동입국 심사대예요. 등록만 하면 외국인도 쓸 수 있어요. 다음번엔 줄 안 서도 됩니다. 내 앞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 외국인이 복잡한 질문에 영어로 더듬거리자 공무원은 태블릿을 꺼내 번역 앱을 활용했습니다. 단 몇 초 만에 의사소통이 해결됐죠. 중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장면이었어요. 수화물 찾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정말로 앱에 표시된 대로 제 가방은 3번 벨트에서 나왔어요. 우연일까? 아니면 정말 시스템이 작동하는 걸까? 의심이 들었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며 안내 키오스크를 발견했어요. 화면을 터치하니 여러 언어 선택이 나왔고 중국어를 선택했습니다. 세종시로 가는 방법, 교통편, 소요시간과 비용이 상세히 안내됐어요. 메모를 하려다 그냥 스마트폰으로 화면을 찍었습니다. 이런 세세한 정보 제공이라니. 리무진 버스를 타고 세종시로 향하는 길, 창밖 풍경보다 머릿속은 더 복잡했습니다. 입국 과정에서 만난 시스템들이 그저 공항의 쇼윈도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한국 행정의 실제 모습인지 확인해야 했죠. 메모장을 펼쳐 첫 소감을 적었습니다. 인천공항 예상 외의 효율성. 하지만 이게 전부일까? 세종시에서 진짜 한국 행정을 확인하겠다. 가슴속에 의구심과 호기심이 교차했습니다. 이 나라의 행정 시스템이 정말 효율적이라면 그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 반드시 허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찾아내겠어요. 세종시로 향하는 길, 저는 단단히 마음먹었습니다. 한국의 행정 시스템, 그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모두가 예상치 못한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세종시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의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이곳은 중국의 베이징에 비하면 너무나 작았어요. 이런 작은 도시가 효율적인 행정중심이라고? 비웃으며 세종시청으로 향했습니다. 시청 입구에 있는 전자민원 안내 키오스크가 눈에 들어왔어요. 화면을 터치해보니 중국어 서비스는 없었습니다. 역시 허점이 나오는군. 내심 기뻐하며 영어를 선택했죠.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와드릴까요? 돌아보니 20대 여성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번역 앱을 켰습니다. 당황스러웠어요. 기자가 취재를 하러 왔는데 시민이 먼저 나서서 통역 앱을 켜다니요? 전 기자입니다. 인터뷰하러 왔어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앱에 말을 입력했습니다. 아, 기자분이시군요. 외사관은 3층이에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대국 중국의 기자가 소국 국민에게 도움을 받는 상황이 된 거죠. 이건 정말 굴욕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외사과에 도착하자 공무원이 영어로 맞이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저는 중국 베이징에서 온 기자입니다. 외국인 출입국 증명서 발급 절차를 취재하고 싶습니다. 공무원은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클릭 몇 번으로 외국인 출입국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출입국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있어 신청 즉시 조회와 발급이 가능합니다. 눈을 의심했어요. 중국에서는 이런 정보를 얻으려면 여러 부서를 돌아다니며 도장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서는 버튼 몇 번으로 해결된다고요? 그럼 종이 서류는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지금 바로 출력해 드릴 수 있어요. 아니면 이메일로 전자문서를 보내드릴 수도 있고요. 순간 제 취재 계획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긴 대기 시간, 복잡한 절차, 불친절한 공무원. 제가 예상했던 모든 비판 포인트가 사라졌어요. 시청을 나오며 키오스크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민원 신청, 증명서 발급, 행정 안내까지. 거의 모든 기본 업무가 이 작은 기계로 가능했어요. 그리고 필요시 공무원과 화상 상담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첫 번째 굴욕 기자인 내가 시민에게 도움받음. 두 번째 굴욕 비판할 점을 찾지 못함. 더 큰 충격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친절한 시민은 공무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나가던 일반인이었을 뿐이죠. 한국에서는 외국인을 돕는 것이 그저 일상인 걸까요? 아니면 중국인을 비웃기 위한 연출일까요? 의심이 커져갔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나라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은 민원을 내러 가는 게 아니라 확인만 하러 간다? 세종시에서 만난 공무원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이게 가능하다고요? 대부분의 민원은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정부24 앱 아세요? 공무원이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정부24라는 앱이 있었어요. 그는 제 눈앞에서 앱을 실행했고 지문 인식 한 번으로 로그인했습니다. 이건 국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전자정부 시스템이에요. 주민등록 등본, 출입국 기록, 세금 납부까지. 거의 모든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믿기지 않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외국인인 저도 체험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공무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한국에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가능합니다. 라고 답했어요. 잠시 후 임시 아이디로 정부24 앱에 접속했습니다. 놀랍게도 화면에는 수백 개의 민원 서비스가 카테고리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출생신고부터 사망신고까지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필요한 행정 서비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카카오 인증서라는 것도 있습니다. 공무원은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이건 민간 기업이 만든 전자서명 시스템인데 정부가 인정해서 모든 공공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 하나로 거의 모든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니.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디지털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국민비서 서비스였습니다. 공무원의 설명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납부해야 할 세금이나 갱신해야 할 면허증 기간을 자동으로 알려준다고 해요. 심지어 코로나19 백신 접종 날짜까지 알려주었다니. 모든 정보가 연결되어 있는 거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는 철저해요. 본인 동의 없이는 어떤 정보도 공유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중국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효율성을 위해 개인정보를 활용하지만 여기서는 개인의 동의와 보안이 우선시되고 있었어요. 민원24 연동 서비스도 살펴봤습니다. 여권 재발급, 초본 등본 발급, 출입국 기록 확인까지.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처리되었어요. 시스템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직관적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공무원에게 물었어요. 그럼 시청에는 왜 사람들이 오나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대부분은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분들이에요. 그리고 일부 복잡한 민원은 여전히 대면 상담이 필요하죠.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더 눈부신 건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이었어요. 취재 계획은 철저히 무너졌지만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질문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하지 못할까?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방금 신청한 증명서가 바로 출력된다고요? 서울역 KTX. 역사 내에 서 있는 저는 믿기지 않는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세종시 취재를 마치고 서울로 이동한 첫날 우연히 발견한 무인민원 발급기였어요. 기차를 기다리던 중년 남성이 기계 앞에 서서 카드를 댔습니다. 화면을 몇 번 터치하더니 프린터에서 서류가 나왔어요. 전 과정이 30초도 채 걸리지 않았죠. 호기심에 다가가 물었습니다. 방금 무슨 서류를 발급받으신 건가요? 남성은 친절하게 답했어요. 가족관계 증명서요. 집에서 프린터가 고장나서 여기서 뽑았어요. 기차역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중국에서는 이런 서류 하나 받으려면 주민센터에 가서 최소 30분은 기다려야 하는데 말이죠. 용기를 내어 직접 체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저도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서 출입국 기록을 조회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기계 앞에 서자 외국인 등록증을 요구하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등록증을 스캔하고 지문인식을 마치자 놀랍게도 제 출입국 기록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출력을 누르자 프린터에서 서류가 나왔습니다. 제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중국에서라면 여러 부서를 돌아다니며 최소 반나절은 소요될 일인데 그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저를 보고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제 표정이 그만큼 놀라워 보였나 봐요.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이 순간을 기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메라 기자에게 전화해서 현장으로 오게 했어요. 그가 도착해 카메라를 세팅하는 동안 저는 다시 한번 무인 발급기를 이용했습니다. 이번엔 체류지 확인 서류였어요. 역시 몇 초 만에 발급이 완료됐습니다. 카메라가 녹화를 시작하자 제 모습과 발급받은 서류를 찍었어요. 카메라 기자가 소곤거렸습니다. 로 선배, 이거 중국 돌아가면 보도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뒤처져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면. 그의 말에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취재가 아니었어요. 제 눈앞에서 한국의 행정 시스템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었으니까요. 그것도 예상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서울역은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민원 창구 앞에는 줄이 없었습니다. 대신 무인 발급기 앞에 사람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이런 시스템은 일상이었죠. 너무나 당연한 일상. 취재 노트에 적었습니다. 서울역 상황극 민낯이 드러나다. 한국의 행정 효율성은 쇼가 아니었다. 이것이 그들의 현실이다. 기차를 타고 다음 취재지로 향하며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한국의 행정 시스템은 정말로 효율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큰 질문이 남았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하지 못할까? 그 답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서울은 낯설었고 택시를 잡아야 했어요. 중국에서라면 외국인이 택시를 부르는 건 항상 골치 아픈 일이죠. 언어 장벽에 가끔은 바가지 요금까지. 스마트폰을 꺼내 택시 호출 앱을 열었습니다. 세종시에서 만난 한국인의 추천으로 다운받아둔 앱이었어요. 목적지를 입력하고 호출 버튼을 눌렀더니 몇 초 뒤 택시가 3분 내에 도착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정말로 3분 뒤 택시가 도착했어요. 기사님은 제가 외국인임을 알아채고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차량 내 화면에서 중국어 안내 음성이 흘러나왔어요. 목적지는 강남구 테헤란로입니다. 예상 소요 시간은 25분, 요금은 약 15,000원입니다. 통역 앱을 꺼낼 필요도 없었습니다. 택시는 알아서 번역해주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이건 택시 내비게이션 시스템의 기본 기능이었습니다. 외국인 승객이 탑승하면 자동으로 언어를 감지해 안내해준다고 하더군요. 목적지에 도착하자 결제할 차례였습니다. 중국에서는 택시비를 현금으로 내고 영수증을 받는 과정이 번거롭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카드로 결제되었습니다. 영수증을 문자로 보내드릴까? 아니면 이메일로 받으시겠어요? 기사님이 물었고 저는 멍하니 이메일로 부탁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몇 초 뒤 제 이메일로 상세 영수증이 도착했어요. 주행 경로, 시간당 요금, 심지어 탄소 배출량까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호텔로 향하는 길, 자존심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대체 왜 이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불편함이 없는 걸까요? 중국에서 자랑하던 모바일 결제도 한국의 시스템 앞에서는 그저 평범해 보였습니다. 호텔 로비에 앉아 오늘의 취재 내용을 정리했어요.
모욕의 퇴근길 마이너스 택시는 알아서 번역하고 결제는 앱 하나로 끝났다. 이 문장을 쓰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한국의 행정 시스템 허점을 파헤치는 것이었는데 지금까지 본 건 효율성과 편리함뿐이었어요. 어쩌면 저는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왜 한국은 잘못되었는가가 아니라 왜 중국은 이렇게 하지 못하는가를 물어야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울의 밤은 화려했어요. 네온사인 속에서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죠. 그들에게 이 모든 디지털 편의성은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내일은 어떤 모욕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베테랑 기자로서의 자존심은 이미 많이 상처받았지만 취재는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진실을 찾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 자존심쯤은 버릴 수 있을 테니까요. 중국은 아직도 도장 찍으려 줄 서는데 한국 청년은 민원도 앱으로 서울시청 부근에서 취재를 이어가던 중 한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친 한국 청년의 모습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카페 한켠에서 노트북을 펼치고 있던 20대 남성. 그의 손놀림이 너무 빨라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해져 다가갔습니다. 취재 중임을 밝히자 그는 기꺼이 설명해 주었어요. 아, 저 이따 군대 관련 서류 제출해야 해서요. 정부24로 처리하고 있었어요. 눈을 의심했습니다. 가장 엄격하고 관료적일 것 같은 군사 관련 업무마저 스마트폰 앱으로 처리한다고요? 군 관련 민원도 앱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어쩔 수 없이 놀란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당연하다는 듯 웃으며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병무청 서류, 예비군 훈련 신청, 심지어 군 경력 증명서까지 다 여기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왜요? 중국에서는 안 되나요? 안 되다니요. 중국에서 군사 관련 서류 하나 받으려면 적어도 반나절은 소요됩니다. 여러 부서를 돌아다녀야 하고 도장도 여러 개 받아야 하죠. 그런데 이 나라 청년은 카페에 앉아 커피 한 잔 마시며 모든 것을 해결하고 있었어요. 머릿속에 중국 민원청 앞 길게 늘어선 대기줄이 떠올랐습니다. 새벽부터 번호표 받으려고 줄 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와 동시에 눈앞에 한국 청년이 스마트폰 몇 번 클릭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는 모습이 대비되었어요. 이거 편하죠? 저는 관공서 가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요. 그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민원 처리할 때 대면 상담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는 스마트폰을 들어 보여주었어요. 화상 상담 있잖아요. 필요하면 바로 연결됩니다. 시간이 거꾸로 간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살던 세계는 갑자기 구시대적인 것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중국의 발전을 자랑스러워했는데 지금 이 순간 그 자부심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계속해서 정부24 앱의 기능들을 보여주었어요. 세금 납부 확인부터 부동산 등기까지 거의 모든 행정 업무가 이 작은 기기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다 진짜로 작동한다고요? 의심스러운 마음에 물었습니다.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당연하죠. 왜 작동 안 하겠어요? 그 순간 제 내면의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존심, 국가적 자부심, 그리고 기자로서의 확신.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어요. 이 취재의 목적은 한국 행정 시스템의 허점을 찾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저희 나라의 낙후성만 확인하고 있었으니까요. 카페를 나오며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베이징으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기사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중국은 아직도 도장 찍으려 줄 서는데 한국 청년은 민원도 앱으로. 이런 기사를 쓴다면 편집장의 얼굴은 어떤 표정일까요? 좌절감의 한숨만 나왔습니다. 한국 공무원 교육기관 외국인 신청도 된다는데 자존심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에서의 취재가 끝나갈 무렵 마지막으로 한국행정연수원을 방문했어요. 이곳은 한국 공무원들을 교육하는 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기선 뭐라도 허점을 찾을 수 있길 바랐어요. 교육기관은 분명 관료적이고 폐쇄적일 거야. 그런 기대를 안고 방문했습니다. 연수원 입구에서 안내 데스크를 찾았어요. 취재 목적을 밝히자 직원은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외국 언론사 기자분이시군요. 견학 코스를 안내해 드릴까요? 아니면 특정 프로그램에 관심 있으신가요? 예상치 못한 환영에 당황했지만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외국인도 이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직원의 대답은 또 한 번 저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물론이죠. 외국 기관이나 외국 언론도 정식 신청하면 연수 가능합니다. 작년에도 여러 나라에서 공무원들이 와서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에 대해 배워갔어요.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중국에서는 외국인에게 정부 시스템을 공개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데 이 나라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교육까지 시켜준다니. 그럼 외국 정부의 노하우를 모두 공개하는 건가요? 직원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이죠. 우리 시스템은 투명성이 핵심이니까요. 기술 자체보다 그 기반이 되는 신뢰와 문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신뢰와 문화. 우리가 가장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요? 연수원 내부를 둘러보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받았어요. 공무원 교육뿐만 아니라 시민 참여형 행정 시스템,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사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이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배우고 싶다. 정말 배우고 싶다. 하지만 중국 기관지 소속 기자로서 그런 마음을 표현할 수는 없었습니다. 인정할 수 없었어요. 그것은 곧 우리 시스템의 열등함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었으니까요. 한 교육실에 들어서자 화면에는 시민중심 행정 서비스라는 제목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강사는 저를 보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관심 있으시면 들어보시겠어요? 오늘은 어떻게 시민의 필요에 맞춰 행정 시스템을 설계하는지에 대한 강의입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기자로서의 냉정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백기를 들고 말았어요. 진짜 배우고 싶다. 하지만 인정할 수 없다. 연수원을 나오며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얼마나 걸렸나요? 안내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20년 넘게 꾸준히 발전시켜 왔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했던 건 아니에요.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죠. 이 대답이 마지막 위안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그들도 처음부터 잘한 것은 아니라는. 하지만 그것마저도 새로운 고민을 안겨주었어요. 우리는 언제 이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연수원을 떠나며 내 취재 노트에는 쓰지 못할 진실이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이 나라의 행정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시민과 정부 사이의 신뢰에 기반한 문화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배우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인천공항 출국 절차를 위해 대기 중이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취재가 마무리되고 이제 베이징으로 돌아갈 시간이에요. 하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기사에 쓸 수 있을까요? 내가 쓰면 중국이 부끄러워질지도 모르는 내용들이니까요. 키오스크 셀프 출국 시스템 앞에 섰습니다. 여권을 스캔하고 지문을 인식시키자 몇 초 만에 탑승권이 출력됐어요. 보안 검색 때도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죠. 모든 것이 신속하고 정확했습니다. 출국장으로 향하는 길에 흐르는 안내 음성은 다국어로 제공되었어요. AI 음성 안내 시스템이 승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당황하거나 길을 잃는 사람이 없었어요. 비행기를 기다리며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습니다. 인천공항에서의 첫 충격, 세종시에서의 굴욕, 서울역에서의 놀라움, 택시에서의 당혹감, 청년들의 당당함, 그리고 행정연수원에서의 완전한 패배. 노트북을 열고 기사 초안을 작성해 봤어요. 하지만 손가락이 자꾸 멈췄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솔직하게 쓸 수 있을까요? 사실대로 쓴다면 그것은 우리 시스템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 될 테니까요. 이 모든 걸 기사에 쓸 수는 없겠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옆자리에 한국인 사업가가 중국어로 대화를 걸어왔어요. 한국 방문은 어떠셨나요? 깜짝 놀라 대답했습니다. 좋았어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기자이신가 보네요. 어떤 기사를 쓰실 건가요? 난감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한국의 행정 시스템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이렇지는 않았어요. 20년 전만 해도 공무원들 도장 찍으러 줄 서고 그랬죠. 변화는 시간이 필요한 법이니까요. 그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그들도 우리와 같은 시작점이 있었다는 사실이요. 비행기에 올라 창가에 앉았습니다. 이륙하는 비행기 창문으로 한국의 풍경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바라봤어요.
마음속으로는 진실을 인정했습니다. 나는 그 어떤 부정적인 면도 찾지 못했다. 오히려 너무나 정돈되고 너무나 효율적이었어요. 메모장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하지만 난 이걸 기사로 쓰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무 부러웠기 때문이다. 베이징으로 돌아가는 길, 제 머릿속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 찼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한국이 20년에 걸쳐 이룬 변화라면 우리도 할 수 있을 거예요. 편집장에게는 무엇이라고 말할지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번 취재는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비판적인 기사를 쓰러 왔지만 배움의 기회를 얻어 돌아갑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취재의 가치인지도 모르겠네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아오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당장은 기사로 쓰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이 경험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그렇게 희망하며 베이징으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기자 러쯔와의 한국 행정 시스템 취재기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일상이지만 세계 강대국 기자에게는 충격이었던 이 모든 것들. 여러분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이 시스템들이 오늘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이룩한 변화입니다. 젊은 세대들에게는 당연한 편리함이지만 과거 관공서 도장 받으러 줄 서던 시간을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발전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아실 겁니다. 중국 기자가 끝내 쓰지 못했던 그 기사,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 기쁩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숨겨진 저력을 발굴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